속살 그 민낯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즘 되게 바쁘시죠? 예, 뭐, 이제 거의 다 이제 정리되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년 2019년에도 그 연방정부의 세금 보고하실 분이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인구가 3억인데. 네, 1억 5천만 명 정도. 절반은 되고, 세금 보고를 하네요. 절반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다 했는데, 이제 한 1,000만 명 정도가 뭐 오늘이나 아니면은 익스텐션을 해서 또 이제 보고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뭐 저는 이제 거의 다 끝나고 뭐 안 되면 익스텐션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또 이렇게 여유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네, 오늘 종편 TV 미국의 속살 그 민낯 네. 시간이 다시 돌아왔는데요. 예.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가야 될까요? 예, 저희가 뭐 얼마 전에 그 아마존 창업주 그 베조스 부부의 그 이혼에 대해서 잠깐 다뤘는데 오늘의 주제는 또 그 뜻밖에도 그의 경쟁업체인 그 월마트. 네. 그 월마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20여 년 전에 이제 미국에 올 때 월마트라는 회사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네. 한국에는 물론 없고. 물론 없죠. 네, 그래서 무슨 마트 이름이 뭐 월이 왜부터 무슨 벽 있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런 월마트인데 이 회사가 세상에서 가장 큰 소매 업체죠.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미국 경제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이 월마트라는 이 소매업체가 들어오면 그 주변에 있는 상권, 특별히 그 리테일 소매상들이 망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시 같은 경우는 아예 시 조례에 우리 시 조례 아예 조례에 아예 그냥 월마트는 우리 못 들어온다. 왜? 우리가 우리 시에 있는 소매상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월마트는 못 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시 조례를 정한 시들도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사악한 그런 마켓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워낙 종류도 많고 가격이 워낙 저렴해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자주 가세요? 그럼요. 뭐 없는 게 없이 다 있습니다. 거기 가면 특별히 뭐 이렇게 옷 같은 거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심지어는 그 뭐 자동차 그 파트 소위 그리고 이 페인트 머터리얼이라든지 하여간 없는 게 없이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료 구하는데 이제 생각이 특별하게 안 나면 그냥 월마트 가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가보면은 심심해서 마실 가듯이 가보면은 이거 우리 집에 필요한 건데 그렇죠. 이거 사야겠네. 충동 구매도 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월마트 안에 가면 그 맥도날드 매장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음식까지도 또 먹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그 월마트가 최근 뉴스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인건비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가서 로봇 직원을 갖다가 대거 투입한다는 기사가 있어서 월마트가 꼽힌 겁니다. 예, 우리 한국에서도 그 미니멈 웨이지를 갑자기 이렇게 올려서 문제가 있듯이 월마트도 지금 미니멈 웨이지가 올라가서 조금 이제 단순 작업을 하는 것들은 로봇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나 보죠. 이제 미국은 좀 경우가 다른 게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경상남도 무슨 서울 최저임금이 다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인구에 비해서 사실 좀 약간 그것도 좀 다른 것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주가 조금씩 가격이 다 다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그 페더럴 연방 정부에서 정한 미니멈 웨이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니멈 웨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각 주마다 자기네 주의 미니멈 웨이지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결정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연방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 미니멈 웨이지를 그렇죠.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이라는 그런 매체에서 인공지능 관련 그런 로봇에게 이제 재고 관리, 바닥 청소, 물건 하역 이런 걸 갖다가 시키기로 했대죠. 그럼 당연히 대부분은 다 그냥 단순 업무네요. 그냥.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역에 따라 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비싼 데는 로봇을 쓰고 그렇죠. 인건비가 싼 데는 좀 안 쓰고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다른데요. 네. 재고가 부족한 이 선반에 이제 그 로봇가 가가지고 뭐뭐 빠졌네 이렇게 보는 그런 건 300대를 갖다가 이제 매장에 300개 매장에다가 뿌리고 바닥 청소 이것도 쉽겠죠. 이런 것도 그렇죠. 1,500개 매장. 그다음에 트럭에서 이제 물건을 내리는 거, 스마트 컨베이어 시스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지금은 1,200대 쓰고 있대요. 2배로 늘린다. 2배로 늘리면 2,400. 그렇죠. 그럼 그 로봇 숫자만 보더라도 이 매장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건데 네. 그러면 지금 저 현재 월마트가 미국에 몇 개나 있나요? 저도 이제 요번에 음.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좀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네. 한 2천여 개 정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알고 저도. 있었죠. 예. 근데 네. 이제 2019년 1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4,756개가 있답니다. 4,756. 그럼 나누기 50. 그러면 뭐 평균 한 95에서 100. 그러니까 주당 한 개의 그 스테이트, 주마다 한 100개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마트가에서 월마트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10마일 안에 있는 인구가 90%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뭐 거의 뭐 미국의 90%는 다 월마트가 그냥 장악하고 있는 땅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네. 10마일 안에는 월마트가 있으니까 항상. 그러니까 이 넓은 미국 대륙이 거의 월마트의 90%는 장악돼 있다.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한 거죠. 대한민국도 뭐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서울이라는 지역에 몰려 살지만 야 미국 대단하네. 그 월마트가 그렇죠. 전체 인구의 90%를 장악하고 10마일 이내에 장악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월마트가 이제 또 뉴스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좀 이렇게 물건도 싸다 보니까 그 좀 이렇게 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을 많이 단순직하는 사람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죠. 최저임금 11달러까지 이제 올렸다는 거죠. 근데 사실 11달러 그러면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미니멈이 11달러거든요. 근데 캘리포니아가 미니멈 웨이지가 상당히 높은 주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월마트가 미니멈을 11로 맞췄다. 야, 이건 뭐 보통 이게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닌데요, 이거? 근데 그렇죠. 대부분이 그 월마트 임금은 좀 이게 낮은 거로 유명을 한데, 네. 대단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월마트가 또 이제 그 관심 있는 거는 물가를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월마트의 특징은 싸게 사서, 빨리 싸게 팔아서, 이렇게 또 이제 회전율을 높이고, 또 가끔가다 롤백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옛날 가격으로 돌려버려요. 그렇죠. 가격을 내려요, 막. 이런 캠페인도 하고. 근데 이 비결이 뭘까요, 도대체? 글쎄, 뭐, 아무래도 구매 부서에서 그냥 짜게 하나 보죠? 결국은 그 비용을 뭐, 이 제조업체나 이런 데 이렇게 좀 전가한다. 그렇죠. 이제 싸게 이제 팔게 한 거죠. 아니, 그런데 그래도 이 모든 물가라는 거는 제조업이라는 거는 인건비도 오르고 재료비도 그렇죠. 오르고 오르는데 네. 도대체 그러면 제조업체에서 물건값 좀 올려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걸 그렇죠. 어떻게 감당을 하는 근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일화가 많은데 잘 들어보셔도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이제 제조업체가 네. 이제 이 회사 같은 게 그 기저귀 했던 거예요. 기저귀 회사가 뭐가 있죠? 기저귀는 뭐 그 유황 킴벌리, 하기스, 팜퍼스 이런 것들이죠. 뭐. 네. 그렇죠. 이제 그리고 기저귀 말고도 이제 여성 위생용품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는데 네. 이런 게 얼마나 많이 팔리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월마트에서 파는 게 미국 이 회사의 전체량의 한 30% 조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회사가 제조해서 전체적으로 파는 거에 30%를 월마트가 소비한다. 그렇죠. 예. 이건 대단한데요. 항상 그 모든 그 제품이 그 시장 점유율이 30%가 되면 거의 독점적인 그 지위를 유지하는 게 이 시장의 원리인데. 그렇죠. 이제 월마트가 거의 독점이네. 네, 그러니까 다 매겨 살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꼼짝 못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올릴 수도 없고 그냥 아주 어떤 회사가 이제 네. 겁도 없이 이 구매 책임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게 엄청난 양을 공급하고 있고, 근데 값도 올리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게 남는 게 없다. 이제 다음 주총에서는 왜 이익이 없냐고 난리칠 텐데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발 좀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뭐 그 월마트이 콧방귀나 끼게서 제대로 올려주겠어요? 이게 그 반전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매 담당 이제 그 책임자였겠죠. 책임자한테 얘기를 했겠죠. 네. 컴퓨터를 막 두들겨 보더래요. 너희가 지금 뭐 몇백만 달러를 우리가 이제 너희 걸 팔았기 때문에 그걸 돈을 줘야 되는데 자 체크 한 장에 써줄 테니까 물건 다 빼. 아니 물건을 빼라고? 그러니까 지금 보통 같은 경우에는 뭐 돈을 갖다가 뭐 얼마니까 근데 수백만 달러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그 체크 한 장에 써줄 테니까 물건 다 빼라. 그러면 그 제조업체가 이랬겠는데 전하 죽여주시옵소서. 그렇죠. 아마 석고대죄를 제가 보진 않았는데 제발 용서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을 거예요. 네. 야, 이 이름이 거의 그렇다 보면은 이 월마트가 미국의 물가를 조정하는 거의
뭐예요? 그 공정거래위원회 그 정도 수준은 된다고 볼 수 그러니까,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물건값을 올리고 싶어도 함부로 못 올리는 거죠. 워낙 이 파급 효과가 크니까 무서운 회사예요, 사실은. 예. 아니 근데 뭐 월마트가 뭐 아까 스토어 숫자 얘기는 했는데 예. 뭐 그게 다예요? 뭐 다른 것도 그런데 이제 그 월마트가 크잖아요, 사이즈가. 네. 아마 이게 아주 상당히 큰데 또 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땐 또 작은 사이즈로 또 도달해야 되는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슈퍼스토어, 네. 디스카운트 스토어, 또 샘스클럽, 샘스클럽은 코스코 같은 거예요. 그런 게 또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이름을 보면 참 재밌는 게 창업주 이름이 샘 월튼이에요. 샘 월튼. 네, 그래서 샘 월튼의 마트, 그 줄여서 월마트를 네. 만들었어. 근데 그건 이제 리테일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리테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대량으로 사는 도매를 좀 하고 싶어. 그래서 만든 게 샘스 클럽. 그렇죠. 창업주의 이름을 딴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슈퍼스토어, 네. 슈퍼스토어는 이게 좀 나중에 생겨서 1988년쯤 네.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3,570개래요. 49개 주에 있대고, 그 다음에 왜?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까지. 아니 워싱턴주, 푸에르토리코까지 커버를 했는데 50개가 아니고 49개예요? 네. 그 한 개 주가 어디예요? 하와이가 빠진 겁니다. 하와이에 월마트하고 슈퍼스토어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기에는 하와이가 너무 비좁았나 봐요. 좁다. 그러면 그 아까 얘기한 그 디스카운트 스토어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이거는 또 좀 몇 개나 숫자가 있어요? 적어서 네. 41개 주에 386개.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네이버후드 마켓이라 그러는 게 또 있는데 그건 698개. 네. 샘스클럽은 또 44개 주에 599개 정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굉장히 많죠. 많네요. 네. 뭐 4천 몇백 개 그 미국에 있으면 당연히 또 해외 진출을 노렸겠네요. 그렇죠.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 알 거예요. 월마트가 울면서 한국에서 철수했어요. 네. 근데 독일에서도 그랬고요. 역시 딱 그 두 나라에서만 역시 대단한 나라야 대한민국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26개국에 5,993개의 스토어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뭐냐면 26개국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살만한 선진국. 북반구 주로 북반구. 네, 그러니까 아니 뭐 호주 이런 데 있을 수 있겠죠. 네. 아르헨티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좀 살만한 데는 그 정도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어디 외국 기업에 가서 비즈니스 하기는 아주 척박한 곳인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마트가 진출한 곳을 다 뒤져보면 한국과 독일 빼고요. 다 이런 그 국제 경영학에 나오는 리스크가 좀 적은 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럼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토어 숫자만 따졌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매출하고 그 이익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죠. 이거를 좀 안 따질 수가 없는데 이익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이익은 뭐 상장회사니까 있겠죠. 매출은 한 5,144억 달러. 5,144만 달러가 아니고요. 5,144억 달러. 그리고 종업원은 세계적으로 220만 명, 네. 미국에만 150만 명. 야, 이거 뭐 월마트 하나만 가지고도 그 고용 효과가 엄청나네. 어느 그렇죠. 쪽으로는 확 내려가겠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네. 이제 학자들이 이 회사가 그 고만고만한 그런 마켓이 많았는데 막 발전을 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런가 이거 봤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중요한 게 리더십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창업주 있었죠. 창업주 이름이 뭐죠? 샘 월턴. 네. 그다음에 데이비드 글래스라는 CEO, 네. 리스코스로 이렇게 CEO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연결되면서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소위 말하는 우리 현대가에서 얘기하는 뭐 왕자의 난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삼성가에서 일어났던 뭐 이렇게 또 이 서로의 소송 이런 거 없이 그러면 승계 구조가 아주 그냥 그렇죠. 잘 재밌는 거는 이루어졌다, 재밌는 거 이게 이런 상장회사인데 네. 이런 자료를 들어가 보면요. 주식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51% 월턴 패밀리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월턴 패밀리라고 아예 딱 돼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월턴 패밀리는 어떤 재단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네, 트러스트나. 뭐 이제 그것보다는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막 그 세계 10대 부호 중 이 가족 패밀리 둘이 들어있어요. 아, 역시 리더십이 중요한 거야. 모든 조직에서 그 리더십이 전체 조직의 80%를 먹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네. 제가 미국 왔을 때 월마트보다는 K마트가 가까웠어요. 왜 코리아니까 K마트 혹시 무슨 관계가 있나 싶어서 저는 K마트를 자주 갔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저 K마트 중에서 또 이렇게 규모가 큰 거는 또 슈퍼 K라고 해서 근데 슈퍼 K마트도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 그래서 전에 네, 근데 이래서 이게 월마트 리더십이 이게 중요한 건데 네. 그 사람들이 이제 미래를 보는 식견,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한 장사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바뀌는 데 따라서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갈 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었다. 그렇죠. 그게 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고만고만한 그런 사이즈였었는데 월마트는 물류에다가 돈을 많이 이제 해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샀어요. 인공위성을 빌린 게 아니고 아예 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물류를 컨트롤하고, 그리고 K마트는 마케팅에 돈을 썼죠. 그러니까 뭐 이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 매장과 이 판매대 이런 정보를 뭐 컴퓨터로 전부 다 그 그렇죠. 관리를 이제 다 한다 그러더라고. 본사에 있는 그 대형 컴퓨터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하기 위해서 한 물건을 이렇게 띡 하면 순간 전송돼가지고 본사에는 어느 매장에 뭐가 지금 팔렸다. 거기 재고 몇 개야 이렇게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데 K마트는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광고나 하고 마케팅 말이야. 그렇게 했던 거죠. 예.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형 그 컴퓨터, 그다음에 물류센터, 그다음에 그 트럭 있죠, 트럭. 네. 대형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 몇 개 뭐가 있는 걸 갖다가 본사에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 컴퓨터가 알고 있겠죠. 컴퓨터가 그러면은 네. 그 하이텍이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이용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아마존도 테크놀로지 회사잖아요. 그렇죠. 월마트도 거의 반은 테크놀로지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본 건데 이제 12시에 저희 동네 문을 닫아요. 11시 반쯤 되면은 거기 직원들이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그 카트에다가 물건이 만큼 싣고 비닐로 이렇게 누들 말아가지고 맞아요. 11시 반쯤 다 갖다 놔요. 어느 자리에다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보면은 거기 이제 지시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어느 매대에 못 가. 그러니까 이 본사에 있는 컴퓨터는 이제 11시부터 이쪽에 있는 직원들한테 야, 물건 싸. 그러면 이제 카트에다가 물건 다 싸가지고 그 순서대로 싸고 비닐로 해가지고 어느 지점까지 갖다 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시에 문을 닫으면 바로 그냥 매대로 들어가는 거네. 직원들이 이거 다 풀고 집에 가요.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오픈을 하는 거죠. 야, 그러니 뭐 이거 뭐 새벽에 출근할 필요도 없고. 그냥 결국으로 이 세계 최대의 스토어가 된다는 게 이게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야.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모든 그 리더십에 어떤 인사이트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커진 건지 노력을 해서 커진 건지 원래 커지다 보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이 창업자 샘 월튼이 되게 대단한 게 그저 엄청나게 자기는 또 검사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월마트의 본사를 가면 빌딩이 되게 조그마해요. 본사 자체는. 컴퓨터도 큰 거 있어야 할 텐데. 근데 그거는 이제 물류센터나 이렇게 다른 클라우드로 하나 보다. 그렇게 되고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월마트의 특징은 제조업을 손을 안 대요. 그리고 딴 데 손을 안 대요. 자기는 물류만 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샘 월튼이라는 창업자가 돌아가시면서 돌아가실 나이 됐겠죠. 돌아가시면서 이 가족들한테 유언을 했다는 거예요. 얘들아, 제조업은 절대 손대지 말아라. 너희들이 원하는 물건은 세계 어느 곳을 가면 다 있어. 누가 제일 빠르게 싸게 구입을 해서 소비자한테 싸게 뿌려주느냐, 그게 남는 거야. 그게 우리의 비즈니스야. 그러니까 딴 놈 팔지 말고 절대 그러지 마라. 또 유명한 얘기 있었잖아요. 뭐 이건 한국 얘기지만 이병철 회장께서 돌아가시면서 너희들은 절대 정치하지 마라. 정치인들 절대 믿지 마라.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는데. 요즘 네, 그렇죠? 그죠. 근데 샘 월튼 우리 저 창업주님도 그렇게 근데 했고. 그분도 얘기 들어보니까 몇 번 망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망했으니까. 여러분 뭐 혹시 하시다가 망한 일 있어도 나 망했으니까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끝난 게 아니라는 얘기를 갖다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추가적으로 우리 그 맥도날드 체인 있잖아요. 그분이 그 크라커라는 그런데 그분이 53세에 창업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데 따지면 65세 넘은 거예요. 그런데 혹시 미국만 그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도 그런가요?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은 가능해요. 네, 미국은 가능합니다. 예. 한국은 저희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뭐 잘 어차피 되겠죠, 뭐 한국에서 좀 팽당하신 분들이 저기 뭐 독일이나 이태리 가서 유명하게 되신 분이 많이 있죠. 조 그렇죠. 뭐라는 분과 또 김 뭐라는 발레리나도 있고 이렇게 보면
참 한국은 모든 경쟁이 너무 심한가 봐요. 그래서 뭐 먹고 살기는 하지만 그렇죠. 심해도 너무 심해요. 자,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거는 또 우리가 랩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오늘도 한마디 한번 하시죠. 이 결론을 내겠는데 미국의 힘은 역시 리테일 비즈니스인 것 그렇죠. 같고요. 월마트는 한동안 계속 1등 할 것 같아요. 미국은 소비가 미덕. 끝나고 나도 월마트 가서 한번 아이쇼핑 해봐야 되겠다가 제 결론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이고. 그러니까 뭐 사러 가실 거예요? 그것까지 또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충동 구매구나. 아이쇼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쇼핑? 네. 네. 자,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제발. 제발.